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과목인 우리 전기 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과목은 우리 전기, 우리 기기라는 과목인데, 말 그대로 전기, 전력 계통에 쓰는 우리 기기기구들, 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 누구다? 우리 전기 기기라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력 계통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여기 발전소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변전소라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변전소. 자, 그 다음 전기를 쓰는 우리 수용가 이렇게 좀 있다고 한번 좀 보죠. 자, 그러면 발전소라는 곳에서는 해주는 역할이 뭐냐? 발전소는 전기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네. 전기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발전이라 그래. 발전. 자, 그래서 우리 발전, 전기 만들어내는 장소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발전소. 전기 만들어내는 기계 이 안에 있는 게 누구다? 발전기라는 이러한 기계를 쓰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만들면 이걸 이제 우리 누구? 변전소로 보내줘야 되겠네.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송전이라 그래. 송전. 아, 그래서 송전이라는 건 누구다?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송전. 자, 그러면 송전 우리 보내가지고 변전소로 보내주면 이제 변전소에서 뭐 한다? 전기를 변화시켜줘. 변화시켜주는 걸 우리 변전이라 그러네. 그래서 전기를 변화시켜주는 장소다 그래서 무슨 소? 변전소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누구 변전소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 전기를 각각 좀 나눠줄 거야. 여기 뭐 마포, 그 다음에 관악, 그 다음 뭐 중랑 이런 데로 전기를 막 나눠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누구 분배해주는 걸 뭐라 부른다? 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배전.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는 전기 이제 우리 누구 한전에서 전기 보내주면 받아서 쓰죠. 공급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수전이라고 얘기를 해. 수전. 그래서 우리 전기를 크게 나누면 5가지 파트로 나눠져.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수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이 중에 변전소에서 이렇게 전기 변화시켜주는 기계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앞자 들어갔으니까 누구? 전압을 변화시켜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 154, 345, 765를 송전해주면 여기서 이제 229로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변전소에서 우리 전기 변화시켜주는 기계 누구? 변압기. 자, 그 다음 우리 수용가에서는 이제 뭐 얘네가 보내준 전기 공급받아가지고 쓴다 그랬죠. 우리 집에서 우리 쓰는 것 중에 제일 전기 많이 잡아먹고 우리 가장 많은 장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전동기야. 일명 우리가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 우리 집에는 선풍기 안에도 모터 들어가고 냉장고 안에도 모터 들어가고 세탁기 안에도 모터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터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 시간에 배울 게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내는 기계인 발전기, 변전소에서 전기 변화시켜주는 변압기. 자, 우리 집에서 우리 전기 공급받아서 쓰는 누구? 전동기. 요 내용이 전기 기계의 주 메인이에요. 거의 한 80%, 90% 차지할까요? 90%.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주면 누구냐? 정류기까지. 정류기까지 하면 이제 누가 되겠다? 우리 전기 파트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기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변전소에서 변화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변전소에서 뭐 해주는 거야? 나눠주고 분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다음 우리 수용가에서는 이제 그 전기 받아가지고 뭐 한다? 공급받아서 쓰겠다. 요게 하나의 우리 전력 계통인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수용가 축으로 한번 올 거예요. 수용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용가는 뭘 갖고 얘기를 하냐? 전기를 우리도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수용가라 그래. 그 중에 전기 요금 내고 한전에다 돈 내고 전기 쓰는 모든 장소를 다 뭐라 부른다? 수용가. 우리 집,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여기 뭐 학원, 그 다음 뭐 빌딩 할 거 없이 돈 내고 전기 쓰는 데는 무조건 다 누구? 수용가야. 그럼 요 우리 일련의 전력 계통을 가장 간단하게 좀 그려놓은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 거냐? 우리 수용가 축으로 한번 올 거야. 우리 수용가 축으로 와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또는 건물이 아주 높아 큰 건물 같은 데는 다 전기실이 하나씩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기실이 다 시설돼 있고 그 전기실 안에는 배전반도 있고 정전 일어났을 때 우리 누구 정전 피해 줄이기 위한 비상 발전 시스템도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우리 수용가 축으로 한번 옮겨와 보면 발전기가 우리 누구 아파트라든지 빌딩 같은데 여기 뭐가 설치돼 있다? 발전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다는 얘기야. 제너레이터. 자, 그 다음에 요 전기를 실질적으로 얘처럼 변전소에서 전기 막 나눠준다 그랬죠. 요 나눠주는 역할하는 게 우리 누구냐? 배전반이라는 게 있어. 배전반.
자, 그 다음에 요 배전반에서 전기 날아주면 이제 우리 집에서는 누구야? 전동기 모터 돌려가면서 전기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서 배전반으로 보내주고, 그럼 배전반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그 전기를 나눠주는 거야. 각 가정 또는 우리 누구 각 동으로 나눠주더란 얘기. 이렇게 우리 나눠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눠주는 요 판넬을 배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집에서는 누구 이 전동기 모터 같은데 우리 전기 들어오면 이제 내가 쓰기만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발전기라는 거는 우리 전기 만들어내는 기계야. 그래서 예를 들어 발전기가 전기 기전력을 한 110V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하죠. 발전기가 만든 기전력을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 앞으로 유기기전력 그러면 발전기가 만들어낸 전압을 얘기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빌딩이라든지 아파트에 정전이 일어나면 요 비상발전기가 돌아갈 거란 얘기야. 돌아가서 예를 들어 전압을 110V 만들었대. 중간에 근데 여기서 배전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중간에 전압가가 한 5V 빠져나갔어. 자, 얘가 일명 우리 누구 전압 강화, 일명 손실이라고 보셔도 돼. 전압가 손실이 한 5V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 배전반에 우리 누구 이런 전압계가 시설되어 있으면 전압계가 지금 지시해주는 전압은 얼마냐? 전압계는 105V라는 전압을 이렇게 좀 지시를 할 거란 얘기야. 발전기는 110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배전반이 지시해주는 전압계가 지시하는 값은 얼마다? 105V 정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요 105V,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주임, 전기 담당자들이 또는 내가 요 전압계 쳐다보니까 105V야.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해? 요 발전기, 비상발전기 요놈이 얼마 만들어내는구나, 105V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105V 가지고 나는 뭐 한다 그랬어? 이제 수용가로 전기 넣어준다 그랬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누구야? 우리 가정집으로 전기 넣어주는데 그 전동기에다 내가 요 전기를 그대로 넣어준다는 얘기는 얼마를 넣어준다는 얘기야? 105V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105V를 그대로 넣어주는데 이게 오다가 얘도 중간에 또 전압가 손실이 발생해. 예를 들어 5V. 여기서 이제 우리 누구 우리 집으로 넣어주는데도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는 얘기, 한 5V 정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 모터, 우리 집에서 쓰는 이 모터가 쓰는 전기는 얼마다? 100V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100V. 그래서 이런 전동기,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기계. 그래서 우리 전동기들은 요 기전력을 뭐라 부르냐? 힘을 내는 기전력이다. 그래서 역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 역기전력. 발전기가 만들어진 전압은 유기기전력. 전동기가 거꾸로 우리 누구 사용하는 전기, 기전력을 뭐라 부른다? 역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럼 이렇게 볼까요? 발전기가 만든 기전력, 유기기전력은, 자, 요 우리 누구 배전반이 지시하는 전압, 요걸 일명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정격전압 또는 뭐 단자전압이다, 정격전압이다, 또는 뭐 사용전압이다, 뭐 이런 말들을 쓸 거예요. 내가 쓰는 단자전압, 정격전압, 요 사용전압에다가 전압가 빠져나간 양, 요 전압가를 더해줘야 되겠네. 105V에다 5V 더해야지만 110V 원상복귀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발전기는 앞으로 기전력 구할 때는 내가 쓰는 전압에다가 중간에 빠져나간 전압가를 더해야지만 내 원래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전동기 한번 볼까요? 전동기 우리 누구 역기전력은 내가 공급해준 전압, 단자전압에서 거기서 우리 누구 빠져나간 전압가 손실을 빼줘야지만 뭐가 돼? 전동기로 들어온 역기전력이 되더란 얘기야. 단자전압에서 우리 누구를 전압가를 뺀 나머지만 누구로 들어온다? 전동기 모터로 들어오더란 얘기야. 여기서 봐도 우리 누구야? 역기전력과 유기기전력은 반대 개념인가요? 얘는 내가 쓰는 전압에다 전압가를 더해줘야 되고, 전동기 역기전력은 내가 쓰는 전압에서 전압가 손실을 빼야지만 모터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역기전력이 나오더란 얘기야. 항상 발전기와 전동기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 되냐? 반대 개념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크기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 제일 커? 유기기전력이 당연히 제일 커야 되겠죠. 그 다음 큰 게 누구냐 그러면 단자전압이 그 다음 클 거야. 제일 작은 놈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 전동기가 우리 누구 전기 기전력 값은 제일 작을 거란 얘기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발전기 전압은 내가 쓰는 전압보다는 항상 뭐 해야 돼? 크게 나와야 돼. 전동기가 쓰는 전압은, 전동기 전압은 내가 쓰는 전압보다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 작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요 우리 원리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도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야.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예를 들어 100V다. 자, 뭐 어쩌고 저쩌고 조건들이 주어져.
유기기전력은 얼마인지, 유기기전력은 이러고 물어봤어. 다른 조건들이 주어지고. 1번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까요? 발전기에 대한 발전기 유기기전력은 얼마냐고 물어봤어. 1번 95V, 2번 98V, 3번 103V, 4번 110V. 자, 뭐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자, 일단은 내가 계산 공식이 떠오르질 않아. 몰라. 계산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 전압이 100V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없이 주어지는 전압은 내가 쓰는 전압이야. 내가 쓰는 전압이 지금 얼마다? 100V란 얘기야. 누구래? 발전기고 유기기전력 거라면 발전기 거라 그랬네. 발전기 전압은 내가 쓰는 전압보단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된다 그랬죠. 커야 되면 보기 4개 중에 실질적으로 요 놈보다 큰 놈을 찾아야 되잖아. 공식은 떠오르질 않아도 찍어도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 확률적으로 반타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계산 공식이 안 떠올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요거는 당연히 요 전압보단 크게 나와야 정상이구나. 그럼 나가리 시킬 놈들 나가리 시켜버리면 되잖아. 몰라도 우리 누구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 맞아요. 또 하나 요런 개념도 되네. 전압이 예를 들어 100V래. 이번엔 전동기 역기전력을 하고 물어봤어. 역기전력. 똑같이 1번 우리 95, 2번 98, 3번 103, 4번 110 뭐 이러고 나왔단 얘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쓰는 전압이 얼마다? 100V다. 근데 이번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야. 그러면 내가 요 녀석한테 전기를 넣어주는 게 정상이네. 그러면 우리 요 전압이 전동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크게 나와야 되더란 얘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전동기는 이 전압보다 항상 뭐 해줘야 돼? 작아야지 정상이란 얘기야. 그러면 요 녀석은 우리 역기전력은 요 전압보다 작아야 되니까 찍어도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거 아니야. 3번하고 4번은 커졌으니까 내게 아닐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한다? 계산 공식이 안 떠올라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찍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아시겠나요? 한번 요거는 우리도 참고하라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앞으로 발전기하고 전동기 비교하면 발전기는 내가 쓰는 전압보다는 항상 커야 되고 전동기는 내가 쓰는 전압보다 항상 뭐 해야 돼? 작게 나와야 되더라. 기본적으로.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발전기는 자, 우리 유기기전력, 내가 만든 전압을 유기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2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내가 쓰는 전압을 이제 우리 단자전압이라고 좀 얘기를 하죠. 내가 쓰는 전압, 단자전압보다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된다? 크게 나와야 된다. 누가? 유기기전력이. 전동기, 그러면 전동기는 힘을 내는 기전력이다. 그래서 얘는 무슨 기전력? 역기전력. 자, 역기전력을 2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기전력은 다 2로 좀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발전기 건지 전동기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돼. 자, 내가 쓰는 전압 누구? 단자전압. 단자전압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역기전력은 단자전압보다 뭐 해줘야 돼? 작아야 정상이란 얘기야. 이게 우리 가장 기본이면서 좀 알아두면은 우리 누구? 도움이 좀 될 거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좀 이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근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우리 누구야? 얘네들 값이 똑같을 때가 있어. 얘네들 값이 똑같다. 무슨 얘기냐? 이론상 개념상 얘기할 때는 전압과 손실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이론상 얘기를 할 때는 이론상은 우리 누구 개념상 얘기할 땐 전압과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우리 누구 발전기에서 만든 유기기전력이나 전압과 손실이 없으면 내가 쓰는 전압 단자전압이나 또는 전동기에서 우리 누구 전동기로 공급되는 역기전력이나 크기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가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론상 뭐 한다? 손실이 없다는 얘기야. 전압가가 없다. 그때는 발전기나 전동기, 역기전력 얘네 둘을 뭐하고 똑같이 놓고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있다는 얘기야. 요때는 우리 무슨 얘기다? 둘이 우리 전압과 손실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이론상 우리 두고 우리 개념상으로만 얘기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좀 한번 우리 두고 확인해 두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발전기하고 전동기,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 얘네들 우리 기본적인 개념만 좀 먼저 잠깐 봐두시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전기하고 전동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직류 교류 마찬가지야. 발전기는 무슨 법칙 이용하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더라. 오른손 법칙. 자, 플레밍이 오른손 갖고 알아냈다 따라서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 엄지, 인지, 중지 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좀 알아냈는데, 엄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 얘가 우리 회전 방향. 회전 방향 일명 우리는 운동의 방향이라고 좀 얘기를 해. 운동 방향 일명 누구다? 회전 방향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인지가 우리 자속의 방향이야. 자속 일명 우리 자속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야. 외부 바깥에서 보면 N극에서 S극,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가요. 이거는 우리 누구 확인 정도 한번 잠깐 해두시고, 앞으로 밖에서 우리 거의 밖에서 얘기할 거니까 자속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다. 중지 그러면 중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 전기가 만들어진 방향, 기전력의 방향을 얘기를 할까?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여기 시험 문제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럼 무슨 법칙? 발전기 법칙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발전기를 나타내는 법칙,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를 알아내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는 기계, 그러면 누구 찾아? 발전기. 자, 그 다음에 세 손가락 엄지, 인지, 중지가 의미하는 게 운동, 자속, 기전력의 방향이다. 그래서 발전기는 실질적으로 요걸 알아보는 거야. 자석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내가 어떠한 도체를 회전시켰을 때, 움직였을 때, 그때 우리 전기가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는지 요걸 알아본 게 누구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야. 자, 한번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N극, 자, 여기 이렇게 S극,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어. 이렇게 코일 감아가지고, 원래는 이쪽도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S극도 있고, 우리 두고 N극에서 S극도 이렇게 감아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 요 부분은 계자라고 얘기를 해. 계자. 자, 계자. 그 다음에 고정돼 있다 그래서 얘를 고정자라는 말을 써요. 고정자. 요 안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두고 도체, 뭐 회전자 도체를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얘를 전기자라고 얘기를 해.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회전자라고도 얘기를 해. 회전자. 얘를 이제 회전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우리 누가 있냐?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어. 정류자. 자, 누구?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더라. 자,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우리 역할을 하는 게 정류자야.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누가 달라붙어 있냐? 브러쉬라는 게 달라붙어 있어요. 요 네모난 게 일명 누구다? 브러쉬야. 브러쉬. 뭐 그래서 직류기 구조라고 하면 대부분 요게 우리 누구? 메인이에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요 세 개를 직류기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브러쉬 요게 여기서 이제 직류 만들면 그대로 뽑아가지고 외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브러쉬.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거 우리 누구냐? 발전기 전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계자라는 부분은 하나의 양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쇠덩어리야. 그냥 우리 누구 전기 우리 누구 뭐 상관없는 하나의 그냥 일명 쇠덩어리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여기다 지금 제가 뭐 해서 코일 감아놨죠? 코일 감고 여기다 이제 뭐 해주는 거야? 내가 전류 흘려 보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못이 있어. 못에다가 코일을 칭칭칭칭 감고 여기다 내가 직류 전류를 우리 공급해주면, 뭐 DC 직류 전류를 한번 공급해주면, 그러면 우리 못이 어떻게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아마 실험해보신 분 계실 거야. 못에다 코일 감고 전류 흘려주면 이 못이 뭐가 된다? 전자석이 되지 하나의 전자석.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압전이나 이런 거 막 붙이면 막 달라붙잖아. 요러한 누굴 이용하는 거야?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계좌라는 부분은 밖에 고정돼 있고 가만히 멈춰 있는 우리 누구다 하나의 쇳덩어리야. 근데 여기다 지금 뭐 한 거야? 코일 감은 거야. 그래서 코일에다 전류 흘려주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자석이 되는 거야. 전자석이. 자, 그래서 전자석이 이쪽이 N극이 됐고 이쪽이 S극이 됐다라고 가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쇳덩어리였는데 여기다 코일 감고 전류 흘려주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자석이 되더라. 우리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자석이 되더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우리 전자석이 되면서 이쪽이 N극이라는 극성을 띠게 되고 얘는 S라는 극성을 좀 띠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자, 자석이라는 건 어디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S극으로. 자석이라는 건 N극에서 나와서 어디? S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란 얘기야. 이제 실질적으로 뭐야? 자석의 성질이 작용을 할 거란 얘기야. 자기적인 힘이 생겼단 얘기야. 요런 와중에 이제 나는 요거를 한번 뭐 할 거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회전을 시켜 볼 거야. 자, 그럼 요쪽에서 보면 이렇게 회전할 거고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란 얘기야. 그러면 자, 요게 우리 두고 이렇게 지금 자속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내가 안에 있는 우리 도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야. 회전시키면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어느 쪽으로 만들어졌는지 플레밍이 두고 오른손 갖고 알아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야.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 인지, 중지 요 세 손가락 갖고 알아냈다는 얘기야. 한번 보면 엄지와 인지를 우리 두고 90도 각이 되게끔, 인지와 중지도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틀어. 그래서 우리 두고 90도 이렇게 90도. 이 세 손가락 갖고 어느 쪽으로 전기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자, 이쪽으로 한번 올까요? 자, 이쪽 면에서 한번 볼 거야. 이게 N극 쪽에서 이쪽 도체를 볼 거야. 이쪽. 자, 이쪽 도체를 보면, 자, 지금 인지 두 번째 손가락이 아까 자속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쪽에서 보면 자속이 지금 NSS로 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야. 엄지손가락이 뭐라 그랬어? 운동방향, 회전방향이라 그랬나요?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회전하는 꼴이 되겠네. 자속이 가고 우리 아래에서 위쪽으로 우리 회전을 하더란 얘기야. 그럼 전기가 이 중지 이쪽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다시 얘기하면 전기가 이렇게 안으로 흘러 들어갈 거란 얘기야.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나오겠네.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X로 이렇게 좀 표시하고 나오는 방향을 점 찍어서 이렇게 표시해요. 굳이 얘기를 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이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속이 존재하는 자기적인 힘이 존재하는 곳에 내가 도체를 회전시켜서 누구를 끊으면 이 자속이라는 놈을 내가 회전하면서 절단을 하면 그 힘만큼, 자석의 힘만큼 뭐가 바뀐다? 자기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야.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는 변환을 하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자석의 우리 자기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뭐로 바뀌는 거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걸 뭘 갖고 알아냈다? 오른손 갖고. 자석이 우리 누구? NSS로 가고 회전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방향. 이쪽으로 가면 자석이 NSS로 가고 이번에 회전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회전하고 있잖아. 그럼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럼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요걸 플레밍이 오른손으로 알아냈다 그래서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자, 중지 얘가 의미하는 게 누구다? 기전력, 전기가 어느 쪽으로 만들어졌는지 요걸 알아내는 게 누구다? 플레밍이 오른손 법칙이야. 아시겠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발전기에서 뭘 만들어낸다? 회전해 가면서 자속 끊고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야. 요렇게 만들어내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전동기를 한번 돌려볼 건데 요것도 잠깐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은 X에다 동그라미, 나오는 방향은 점 찍고 동그라미 이렇게 좀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요걸 보면 요게 우리 앙페르의 우리 오론나사 법칙에 의해서 좀 우리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는데, 앙페르가, 자 볼까요? 자, 이런 십자 나사가 있어. 요런 우리 나무 합판이 있으면 요 나무 합판에다 우리 누구 요 피스 십자 나사를 좀 박으려 그래. 자, 요 합판에다가 십자 나사 요거를 우리 누구 돌려서 박고 나니까 요런 모양이 되더란 얘기야. 자, 그래서 요쪽에서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요쪽에서 쳐다보니까 지금 나사가 안쪽으로 다 파고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내 눈에 다 들어가고 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요 우리 누구 뒤뚱 요거밖에 안 보이더란 얘기야. 요쪽에서 쳐다보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니까 내 눈에 요 정도만 요것만 보이더라. 그래서 요거 다 들어간 후에 방향, 다 들어갔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자.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쪽으로 볼까요? 자, 요쪽에서 우리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자, 요쪽 우리 누구 보니까 지금 나사가 우리 누구야? 나한테 볼록 튀어나와 있죠. 툭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판에 지금 나사가 튀어나온 건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겠네. 정면에서 쳐다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보이니까 나한테 지금 나사가 다 튀어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건 이런 모양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점 찍고서 얘를 두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좀 표시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전류라든지 뭐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거란 얘기야. 앙펠의 우리 오른나사 법칙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자. 자, 한번 잠깐 보면, 자,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했고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좀 표시한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거의 구조가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 아, 발전기와 전동기는 거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구나. 자, 그래서 전동기를 한번 보면, 자, 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하더라. 아, 오른손의 반대 누구다? 왼손 되겠네. 왼손. 항상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슨 관계다? 반대야, 반대. 개념상 거의 반대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엄지손가락, 엄지가 의미하는 게 누구다? 운동의 방향. 다시 얘기하면 회전 방향이라 그랬어. 회전 방향. 자, 그 다음에 인지 두 번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누구다? 자속의 방향. 자,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누구냐? 전류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전동기 그럼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 이용하겠다?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되는 기계에 그러면 누구 찾아? 전동기. 아, 발전기는 무슨 손? 오른손. 전동기는 무슨 손? 왼손. 헷갈릴 것 같으면 무조건 우리 둘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오른손이면 전동기는 반대니까 무슨 손? 왼손. 그래서 우리 두 개 같이 외우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만 외워요. 그래서 우리 누구? 발전기는 무슨 손? 오른손. 전동기는 그냥 반대니까 누구? 왼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전동기라는 기기는 전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소비자라 그랬어. 그래서 전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전류를 넣어줬어. 자속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전기를 넣어주면 요 녀석이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 어느 쪽으로 일을 하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전동기 우리 두고 왼손 법칙이야. 일명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다는 얘기야. 왜? 전동기 우리 기계라는 건 내가 전기 넣어주면 회전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는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지금 우리 두고 이렇게 우리 두고 선풍기가 있어. 지금 선풍기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만 얘가 바람이 나한테 우리 나와.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놈은 나한테 바람을 줘, 안 줘? 안 주고 뒤로 갈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 회전 방향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써먹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전동기도 발전기랑 거의 구조가 똑같더라. 여기 N극, 자, 여기 S극. 자, 여기도 똑같이 계좌에다 코일 감고 전류 흘려줘. 전류 흘려주면 얘가 뭐가 된다? 전자석이 될 거란 얘기예요. 요 안에 이렇게 우리 두고 전기자, 회전자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브러쉬와 정류자가 있다고 한번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여기 자속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도체 회전시키면서 이 자속 끊어주 전기 만들었죠.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 타고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전기가 요쪽 얘 타고서 이렇게 뭐 할 거야? 밖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 거야. 이렇게. 자, 요것도 이렇게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죠. 그럼 발전기 여기서 전기 만들어서 지금 전동기한테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계좌에다 코일 감고 여기다 전류 흘려 보내주면 전자석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얘도 극성이 N극이고 얘가 S극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얘도 자속은 N극에서 어디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내가 뭘 해줬다?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여기서 우리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금 내보내 준 거야. 타고 이렇게 지금 전동기에다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전동기라는 기계는 자속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이 우리 누구 도체, 이 회전체에 뭐한다? 힘이 작용을 하더란 얘기야. 어느 쪽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이 회전하는 방향, 힘의 방향을 알아본 게 누구다?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이번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갖고 알아보는 거야. 자, 왼손 갖고 한번 볼까요? 엄지, 인지, 중지 세 개 또 90도 만드는 거야. 똑같이 우리 오른손하고 똑같이. 자, 먼저 볼까요? 두 번째 인지 손가락은 자속이라 그랬네. N극에서 S극으로, N에서 S로 이렇게 자속이 지금 가고 있어. 요쪽 면에서 한번 먼저 본다 그러면 N에서 S로 가고 있고, 자, 전류 방향이 지금 이렇게 하면 나오는 방향이죠. 근데 얘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뒤집어야 되겠네.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네. 자속은 N에서 S로 가면서 얘는 전류가 뭐한다? 들어가고 있다, 안쪽으로. 그럼 회전하는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어디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작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요쪽으로 우리 작용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회전을 시작을 할 거란 얘기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자속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전기를 넣어주니까 이제 뭐 하더라? 회전을 하더란 얘기, 힘이 작용을 하더란 얘기야. 이런 쪽으로 이제 뭘 하기 시작해? 전동기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더란 얘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동기는 뭘 하나 한다? 자속이 존재하는 자객권 안에서 전기 넣어주니까 얘가 뭐 하더라? 회전을 하더라. 요 회전 방향, 운동이 어느 쪽으로 운동하는지 요걸 알아보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란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이쪽으로 오면 발전기도 지금 N극, S극이고 우리 자속이 N에서 S로 쏴주면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지금 체크가 돼 있어. 자, 그때 얘는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전동기로 올까요? 자, 우리 전동기로 오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N극, S극 극성 똑같고 자속은 N에서 S로 똑같이 가. 전류도 여기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발전기랑 똑같잖아, 지금 상태는. 근데 얘는 회전이 어디로 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발전기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슨 관계다? 반대가 될 거야, 반대가. 그래서 똑같은 조건을 가져주면 발전기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전동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란 얘기야.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발전기랑 전동기는 항상 무슨 관계다? 반대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자. 발전기는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 한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하더라. 전동기는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 한다? 왼손 법칙을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 관연대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자는 얘기야. 발전기 그럼 무조건 무슨? 오른손. 전동기 그러면 왼손. 아니면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요거 시험 보시는 분이 군대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어. 내가 이제 우리 사격을 하러 갔어. 자, 우리 사격하러 가가지고 우리 누구 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군에서 우리 누구 사격하러 사격장을 갔어. 그래서 내가 우리 타켓 딱 조준하고 쐈는데 한 발도 안 맞아. 된장 10발 쐈는데 10발에 우리 한 발도 안 맞아. 완전 하나도 안 맞은 걸 우리 뭐 맞질 않았으니까 우리 5발 사고 났다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완전 5발 우리 하나도 안 맞았다는 얘기야. 요거 완자에서 요것만 살짝 지울까? 왼전 5발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왼손은 누구 거? 전동기 거. 오른손은 누구 거? 발전기 거.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전동기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발전기 법칙이란 얘기야. 뭐 이렇게 좀 외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른손 나오면 누구 거? 발전기 거. 왼손 나오면 누구 거? 전동기 거란 얘기야. 우리 오른손 세손 발전기 오른손 법칙이 의미하는 거 운동, 자속, 기전력. 그래서 앞글자 따라서 그냥 발전기는 운, 자, 기 하고 기억하셔도 되고 전동기는 우리 누구 왼손이라 그랬어. 왼손 세 개가 운동, 자속, 전류, 운, 자, 전 이러고 좀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야. 발전기는 운자기, 전동기는 운자전. 이러고 좀 우리 누구 같이 한번 우리 기억을 좀 하자. 자, 발전기는 중요한 게 전기가 어디로 만들어졌냐?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거고 전동기는 내가 전기 넣어주면 어디로 회전을 하냐? 회전하는 방향, 운동 방향 알아보는 게 전동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 발전기와 전동기 두 개를 좀 한번 비교를 해드렸어.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차이점. 앞으로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슨 관계다? 반대 개념이 계속 반대적으로 우리 두고 개념이 좀 많이 우리 쓸 거다. 그래서 서로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 발전기가 만들어진 전압은 항상 전동기가 쓰는 전압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두고 현실에서는 실무에서 무조건 발전기가 커야 돼. 아시겠나요? 그 내용도 좀 기억을 좀 해두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발전기하고 전동기 기본적인 내용들 간략하게 좀 기기에서 이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잠깐 좀 짚어봤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두고 첫 시간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